날 잡았다, 날 잡았어. 웬일이야. 이거 어떤 소리야. 바보 작은 거 봐. 완전히. 앞이 보이진 않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이런 순간을 만들어내도 안 되잖아요. 야, 되게 낭만주의시다. 아,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 초반에 비 오는 거 보셨죠? 와, 지금 한국은 완전히 장마입니다. 예, 요 며칠간은 정말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비를 뚫고 정말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한국에 나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얼른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것도 엄청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이 장기 투숙 호텔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이 호텔은 신라호텔 소속인 신라스테이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룸 상태는 굉장히 모던하면서 깔끔합니다. 예. 정말 뭐 군더더기 없이 혼자 지내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이 룸이 14층이에요. 그러니까 16층까지 있거든. 17층까지 있는데 굉장히 고층이죠. 그래서 뷰도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혼자 장기 투숙을 한 달간이나 해야 되는 저로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바로 예약을 했어요. 왜? 신라니까. 그런데 결론은 신라스테이는 대한민국 전역에요. 14개의 지점이 있어요. 제가 묵은 곳은 역삼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다 역삼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자, 저처럼 장기 투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비추. 이곳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뷔페 식당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캉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3일 4일 이런 식으로 짧게, 예, 오시는 건 오케이, 100% 오케이. 하지만 저처럼 열흘 이상 이렇게 장기 투숙이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용 세탁실이 없어요. 전 이 문제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그 부분을 미리 제가 체크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크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은요 100% 공용 세탁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했지 없을 거라는 상상은 정말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뭐 코인 세탁실이라도 있는지 또 막 찾아봤는데, 제가 편하게 빨래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수시로 자주 할 수 있는 코인 세탁실은 이 근처에는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거리가 꽤 멉니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빨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자, 호텔 내에서 제공해주는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이 속옷 하나 빨아주는데 3,000원, 양말 2,000원, 바지 10,000원. 아니, 요즘 같은 날씨, 이렇게 무덥고 습하고 땀나고 비 오고 이런 날씨에 빨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번 나갔다 오면 빨래인데. 근데 제가 이 가격대를 매일매일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죠. 자, 두 번째 바로 교통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신논현역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한 달 반을 렌트를 해서 머물다가 갔어요. 근데 거긴 정말 교통면에선 천국이었어요. 신논현역 7호선 또 강남역 2호선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안 다니는 버스가 없었죠. 근데 여기는 사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애매해요. 역삼역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재걸음으로 10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역삼역이 약간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에 전철을 타러 만약에 매일 걸어가야 한다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불편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보통 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택시비가 올랐어요. 기본 요금도 올랐고 뭐 할증도 올랐습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희소식이 많으니까 그것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먹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예, 이건 근데 순전히 100%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그런 견해입니다.
호텔 내에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여기에서 조식 뷔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도 이제 뷔페고요. 투숙객은 정상가의 15%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조식 뷔페가요. 두당 2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15%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서 매일 가서 이 조식을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할 마땅한 곳이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1층에 베이커리 하나랑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식당은 일단 11시에 문을 열고요.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기에는 맞는 식당은 아니에요. 약간 맛집으로 소문난 저녁 먹기 좋은 집, 좀 푸짐하게 나오는. 예. 그리고 베이커리도 이 디저트 케이크 위주, 그리고 커피를 주로 파는 곳이라 역시 아침 식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에서 보통 샌드위치를 사다가 먹었는데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 이게 좀 아쉬웠어요. 자, 네 번째, 다시 룸으로 돌아옵니다. 자, 냉장고를 한번 볼까요? 예, 굉장히 미니 사이즈죠. 요런 큰 물병 하나가 안 들어가요. 거기다 냉동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런트에 아이스 머신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프런트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그 복도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이스 머신은 없나요? 10만 원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냉장고는 그렇다 쳐도 이 아이스 머신이 이 복도에 없는 호텔은 처음 와봤어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하게 음료수 넣어뒀다가 얼음 하나 다 깨먹을 수 있든지 아니면 냉동칸에서 딱 꺼내 먹을 수 있는 호사는 이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냉기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기내 면세점에서 너무 신기해갖고 사가지고 온 이 돌들이 있어요. 요거를 얼음 대용으로 냉동실에서 차갑게 얼린 다음에 음료에다가 넣어 먹으면 시원해지는 돌이에요. 이게 그냥 신기해서 샀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차갑게 해놨다가 물에 넣어서 마시는 용도로. 근데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격도 안 비싸고. 자, 다섯째, 이것도 역시 장기 투숙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서랍이라든지 수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오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지만 특히 클라짓이요, 서랍 칸이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한 달치 옷을 가져온 사람한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대형 트렁크에서 그냥 옷을 막 쑤셔 넣고 여기서 하나씩 꺼내고 집어넣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단점만 있냐? 또 그건 아니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른 호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의 장점들. 자, 일단 매일 룸 청소가 제공이 됩니다. 뭐 수건이라든지 이 친구는 원하면 매일매일 교체를 해줘요. 비즈니스 호텔에서요, 보통 이 룸 클리닝 해주는 걸 유료로 받는 데도 많고요. 혹은 무료로 제공을 해줘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 오든지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 아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뭐 굉장히 크고 막 뭐 화려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면 항상 저 혼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세 번째, 자, 주차 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단 방 하나에 차 한 대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방문 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 그 이유는 하루가 지나갈 때까지 5,000원만 더 내면 돼요. 싸죠? 그러니까 다른 호텔들을 제가 찾아서 주차료를 찾아봤더니 하룻밤에 뭐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또 투숙객도 무료 주차가 안 되는 곳도 꽤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네 번째,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저는 호텔을 찾을 때 교통보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로 편의점이 얼마나 가깝게 있냐, 그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호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크기도 크고. 사실 먹는 문제도 편의점만 가깝게 있으면 해결이 되죠. 또 은근히 이렇게 여행을 오면 편의점 갈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편의점이 너무너무 가깝게 있는 게 저에게는 1등으로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요. 자, 이제 가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저는 다른 프로모션이 뭐 제공이 되고 뭐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 안 하고 이 신라스테이 측에 직접 예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알아본 건데 가격 차이 크게 없고요. 오히려
호텔 측에 직접 예약을 하는 경우에 더 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1박에 17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기 투숙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1박에 14만 원 정도의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격은 이런 비슷한 수준의 뭐 3성급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은 거의 다 비슷한 그 수준의 가격대였어요. 자, 일단 신라스테이 역삼은 좋은 호텔입니다. 예,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심지어 이렇게 재미난 방입니다, 여러분. 예, 보세요. 이거 봐. 이렇게 화장실이 막 문을 열면 보여요. 예. 근데 아직도 난 이 문이 왜 열리고 왜 이거를 장치를 해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장기 투숙이라는 형편상 제가 느낀 아주 솔직한 리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호텔을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제가 막 빨래를 계속 쌓아둘 수도 없고 또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는 다른 호텔로 알아봐서 이사를 갑니다. 예, 그것도 지내면서 꼼꼼하게 또 리뷰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은 자꾸만 가고 있고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것 너무너무 많고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자, 다음 영상 예고. 작년 한국 영상 중에 여러분이 정말 가장 궁금해 하셨고 질문도 제일 많이 하셨던 그거 바로 반영구 눈썹. 자고로 반영구 눈썹은 한국에서 해야 제맛이죠. 예, 저 올해도 가서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거예요. 자, 이게 하루가 지난 상태예요. 메이크업은 했는데 눈썹은 따로 건드린 거 없고 자, 이 정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신나고 알찬 영상이면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 또 알뜰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